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건 학생 선수한테 딱 뭐가 있냐? 자, 나는 수업과 훈련을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다. 이건 뭐죠? 인권 중에 학습권인 것 같습니다. 학습권. 불편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다. 뭘까요? 인격권이네요. 나의 진로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입니다. 훈련 중에도 선후배 등 동료들과 서로 존중하며 지낸다. 인격권이죠. 지도자의 말에 상처를 받아도 표현하지 않는다. 인격권입니다. 하여튼 기본권 이렇게 학습권, 인격권, 자기결정권, 차별금지고 학습권은 운동학업을 병행할 권리고 인격권은 폭언, 폭력 없이 존중받을 권리, 자기결정권은 진로 진학, 취업도 마찬가지겠죠. 훈련 방식 등에 대한 선택권, 차별금지는 성별, 지역, 경기 성적에 대한 차별금지. 이렇게 인권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사실 그 아까 퀴즈 했던 거랑 매뉴얼 상에 있던 내용들은 바로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찾습니다. 1호가 뭐고 9호가 뭐고 1, 2, 3호는 어떻게 되고 다 그런 내용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는 좀 다른 얘기,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 학교 폭력 신고하는 기관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디다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학교입니다. 학교. 기관은 물론 뭐 방학 중이거나 학교에 바로 연락이 안 되거나 정말 아이의 생명에 안전에 크게 위협을 받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기관에 신고를 해야겠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 선수 1, 2호 받으면 3개월, 3호 5개월, 4호에서 7호는 8개월, 10개월, 8호는 12개월이고 9호는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학교 폭력의 현실과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컴에서 보는 일진이나 정말 심각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그런 사안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한 20%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장사님 어떠세요? 2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건 중에 8건 이상은 경미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아이들끼리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가지고 지금 학교도 교육청도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신고하고 심의 완료한 데까지 시간이 은근히 걸립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가해 학생들 반성할까요? 반성 안 합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반성하는 내색이 없습니다. 피해 학생인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신고까지 했는데 친구들 내가 신고하는 거 알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까지 했는데 나한테 가해를 한 친구는 저렇게 밝게 학교 생활을 하는구나. 결국에는 반성도 없고 회복도 없고 관계 개선도 없고 보호도 없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학폭으로 신고되는 순간부터 아무래도 그 종목 내에서 아무래도 소문이 빠르겠죠. 그 안에서 입지도 염려가 되고 또 불이익을 혹시라도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특히
선배들을 신고했거나 아니면은 운동부 지도자를 신고했을 때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학생들이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학생들의 이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본능적으로 학교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본인한테 유리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나쁘고 못된 게 아니라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만 갖고 판단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한테 듣고 아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학교에다가 한 번 더 크로스로 체크를 하고 나신 후에 판단해도 늦지가 않다는 얘기죠. 학생 선수 같은 경우는 피해였는데 가해였다가 또 피해가 이거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운이 안 좋으면은 내가 피해일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내가 선배가 되고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가해로 신고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상당히 아이들이 억울해하고 부모님들도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중요한 거는 피해도 가해도 없어야 되는 거.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좀 작은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뭐 아이들끼리 운동하는데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라 이거를 학폭 신고가 아니더라도 운동부 지도자나 담당 선생님한테는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알려서 아이들이 조금 조심하도록 운동부 지도자가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난과 학폭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매일 똑같이 남자애들 얼마나 힘이 막 넘쳐요. 맨날 껴안고 뒹굴고 근데 늘 장난인데 어느 날은 이게 학폭으로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장난칠 때도 저도 아이들한테 똑같은 장난을 치더라도 상대방 표정이나 컨디션을 체크하라고 그래요. 똑같은 장난인데 학폭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안 초반에 이렇게 좀 화해를 좀 시키려고 그러면은 항상 시키고 나면은 늘 듣는 대사가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수치심과 모욕감이 더 커졌다.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아이들이 표현이 상당히 서툴러요.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그러면은 연기 제일 잘하는 친구는 마음속으로 미안함이 없어도 연기를 잘하면 그게 진정한 사과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과시킬 때도 양쪽 아이들을 따로 교육을 시켜요. 사과 받는 것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사과할 때는 본인이 잘못한 것만 얘기해라. 아이들이 꼭 사과를 하면서 보통 아이들 사이라는 일은 다 인과관계가 있고 원인이 다 결과가 있습니다. 누가 더하고 덜하고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3을 잘못하고 상대방이 7을 잘못하면은 둘 다 잘못했지만 상대방이 좀 더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내가 3이고 7이면은 거기서 뺄셈을 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이 4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하셔서 혹시 실수를 하면 바로바로 미안하다는 좀 제스처를 좀 해줘야 되고 사과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만 잘해줘도 지금 발생하는 사안의 한 절반 이상은 줄 것 같아요. 그 순간 바로 미안하다는 액션만 취해줘도 근데 아이들은 나한테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안 하네 넘어갔어요. 그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다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을 좀 표현을 하는 법을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뭐 잘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어렸을 때부터 왜 없었을까요? 부모님이 해주셔. 저희가 뭐 학교에서 사안 관련해서 이렇게 뭐 생활교육위원회 같은 것 때도 학생 진술 시간인데
진술하는 순서인데 자꾸 자르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셔요. 예.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일상화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기회를 주고 자꾸 알려줘야 된다.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방금 인과관계가 항상 존재하는데 그거를 뺄셈을 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이만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네가 이렇게 안 했으면은 나 역시도 이러지 않았을 거다 하고 본인의 가해를 또 정당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진행이 어렵게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고소, 막복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정말 어렵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의 보호와 선도가 가장 우선적인 부분인데, 부모들 간의 다툼,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어느 순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런 구도로 발전을 합니다. 내가 이기든 네가 지든 승부를 끝까지 보자.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는 사이에 아이들은 정작 안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은 그 사이에 상대방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친해질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멀어져 있고 서로 가깝게 못 지내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학생들의 이제 성장 과정에서 감정 조절이나 갈등 조정, 관계 발전 이런 성장하는 힘은 자꾸 기회를 주셔야 돼요. 기회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잘 할 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매일 운동하고 오면은 이렇게 좀 살펴보시나요? 평상시와 좀 뭐가 다른지, 얼굴 표정은 어떤지, 얼굴 상처는 없는지, 옷이 평상시와 다르게 좀 더러워지진 않은지, 평상시보다 용돈을 좀 많이 갖다 쓰지 않는지, 집에 오면은 말이 많았는데 갑자기 말수가 줄었다든지, 그런 거를 항상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최후의 보루로 부모님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계속 지나가다가 말 못하고 시간 놓치고 그 사이에 계속 가해는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아이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자식 일에는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용감하시죠? 예. 너무 용감하다 보니까 쉽게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안 발생 시는 항상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신고 어디다 한다고 그랬죠? 학교에다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다 했을 때는 학교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 돼요. 왜 이게 상당히 조급해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면은 학교는 잘 처리하고 있는데도 믿업지가 못한 경우가 많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 이성적으로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을 한번 할 거예요. 그때 한번 체크하시고 우리 아이의 진술은 참고만 하셔서 정확한 맥락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학폭 관련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방을 들고 오셔서 의자에 앉으시면서 가방에서 뭘 이렇게 꺼내셔. 뭘 꺼낼까요? 휴대폰, 수첩, 펜을 꺼내십니다. 수첩을 펼치시죠. 요즘은 이제 녹음기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녹음기도 이제 꺼내놓고,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딱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서 사안 설명 듣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 두 가지 질문의 차이가 뭘까요? 학교에 담당하시는 담임 선생님, 뭐 생활부장 선생님, 아니면 운동부 뭐 담당 교사 선생님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아, 학교를 신뢰하는구나. 선생님들이 법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지키는 조직이 선생님들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정작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법이 못 지켜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녹음기 꺼내고 수첩 꺼내고 메모하면은 뭘 생각하실까요? 이거 내가 괜히 말 잘못했다가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또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학부모께서? 그러면은 위축되겠죠. 경직됩니다. 그럼 아이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뉴얼상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본인이 경험한 경험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아, 이분한테는 좀 아이 입장에서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겠구나. 반대로 아, 이분한테는 진짜 말 토시 하나하나 조심하고 가급적 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매뉴얼대로만 하자. 선생님들이 그 순간 판단하고 완전히 스탠스가 바뀝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학교를 믿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암묵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사안으로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행도 다르고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고 마음도 달라요. 선생님의 진심으로 도와줘야겠다. 아니야, 이거 사무적으로 드라이하게 매뉴얼대로 하는 게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안 중에 이게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될지 생활부장님한테 얘기해야 될지 운동부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할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폭 신고 전이면은 담임 선생님하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면은 담임 선생님은 사실 그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서도 안 되고, 생활부에서도 공유를 잘 안 합니다. 왜 공유를 안 하겠어요? 비밀을 또 유지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 정도는 담임 선생님 공유하고 또 틈이 있으면 이렇게 좀 잘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 요즘 생활부에서 거의 공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된 이후에는 생활부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부모의 대응 방식이나 태도에 따라 상당히 그 학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안이 발생했어요. 우리 아이가 피해자고 가해자고를 떠나서 우리 아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들이 피해를 받는데 나는 이거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판단했어요. 결정했는데 상대방 아이가 반성도 안 하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댕긴다. 그 얘기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판단이 갑자기 바뀌죠. 아니면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 되는데 상대방을 신경 쓰다 보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이 바뀌고 결론이 또 달라져요. 우리 아이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이거 항상 잘 안 되시더라고. 심지어는 여쭤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아이나 학부모님은 뭐라 그러시죠? 저는 절대 대답 안 해줍니다. 절대 대답 안 해줘요. 그냥 어머님 판단하시고 아이 상태 확인하시고 지금 생각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절대 살피지 마시고 정말 심각하거나 중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자녀의 상태만 체크하면서 여유 있게 대응하면 돼. 학교의 안내에 따라서 절대 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아이가 가해다. 그러면은 저는 학교에다 먼저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어머니, 먼저 분리 조치 요구하세요.
분리조치 하겠다고 스스로.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 내용들은 전 상대방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요. 상대방에. 반성하고 아이 불편하지 않게 좀 피해준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가해 학생은 오히려 먼저 신청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피해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학교 나오라고 그래요. 요즘 거꾸로 반대로 돼가지고 피해 학생이 학교를 안 나오고 피해 학생이 학교를 나와도 밥을 안 먹고 피해 학생은 등하교 때 부모님 와서 이렇게 에스코트하고 저는 좀 그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피해 학생이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고 본인이 잘못 안 했으면은 학교 생활하는데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뭐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이제 관계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교육청에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물론 그 이전에 학교에서 원만하게 화해와 조정을 통해서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하는 게 좋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신고가 없이 조금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아이가 가해일 경우에는 아이를 통해서 또 부모님들끼리 연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사안을 맞닥뜨렸을 때 좀 마음은 여유롭게 그리고 판단을 좀 냉철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부모의 역할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학폭 얘기하면서 사실은 어떤 스탠스를 잡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셔야 되는지 이제 말씀드린 거고 항상 관심 가지시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이거 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기다리는 거. 하고 싶은 말 바로 안 하고 참는 거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원 처리나 뭐 학폭 관련해서도 이렇게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실 때 좀 지혜롭게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이가 없어요. 이게 부모님들이 개입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 아이가 없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마저도 생활부 선생님이 아유 학부모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냐 그런 얘기하면 제가 바로 합니다. 선생님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자녀가 이런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서 거기서 좋은 방향을 찾으셔야지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강의를 한번 들었다면은 제가 전해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정말 심각하고 내 생명에 위협이 되고 내 안전이 지장이 있으면은 다른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안 80% 이상의 대부분의 사안에는 좀 여유를 가지셔도 되고 냉철하게 판단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짧은 시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전해드린 것 같고 끝으로 오늘 그 강의 제목처럼 이 학생 선수들의 열정과 눈부신 성장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무한한 자녀 사랑과 헌신적인 지원을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